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받아도 좋습니다. 예. 정말, 이런 쾌거를, 네. 다시 만나보게 되네요. 사실 네.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네, 그렇습니다. 네. 조양호 퇴출이요. 예. 네, 예. 진짜로 2019년 3월 27일이 많은 분들의 염원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재벌 총수의 이사선임을 막은 게요. 저는 특히 경제기자를 하면서 주로 금융 파트에서 오래 일을 해서 이 일이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자들은 엊그제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일을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저는 이 표현이 매우 동의가 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이 일에 대한 의미와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창진 사무장님, 지금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박 지부장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창진 지부장과 함께 용맹스럽게 싸워주신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동조합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의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만보 중에 일보를 내디디는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주구장창 먼데요. 하지만 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노동자들의 용맹스러운 투쟁은 저는 정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장에서 승리를 이끈 또 하나의 주역인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모든 분들께 역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결과를 세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빙의 승부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소액 주주분들의 위임권을 받아서 당당하게 싸워주신 분들이십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싸움에 실질적인 최대 공헌자가 참여연대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참여연대는 과거에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걸출한 소액 주주 운동가들과 함께 이 싸움을 수십 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주주 운동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마 대한민국 시민단체 중에 이 일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단체가 참여연대일 것 같은데요. 수십 년 동안 이번 승리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싸우셨을 텐데 마침내 첫 열매를 수확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외로운 투쟁을 거듭하셨던 이상훈 변호사님, 김경률 회계사님, 이 두 분이 없었다면 역시 박빙의 승리로 이끄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취재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두 분 중간에 열도 많이 받으셔서 술도 엄청 많이 드셨다고 하던데요. 아니 또 김경률 집행위원장하고 김용민 라이브가 인터뷰를 했는데 수탁자위원회가 이제 과연 연임 반대표를 던질지 찬성표를 던질지 놓고 막판에 경론을 벌였는데 거의 뭐 멱살잡이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표대결이었는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항공 조시일가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벌사회 전체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양호가 무너지면 나머지 재벌들도 위태해지니까. 글쎄 말이에요. 얼마나 악랄하게 이 두 분을 음해하고 공격했겠습니까? 27일이 주주총회였고 26일 밤 8시에야 국민연금이 조양호 반대를 결정했는데 이것도 멀리서 보면 그냥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하겠다고 했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국민연금은 조양호 반대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을 취재한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아사리판도 그런 아사리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경총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교수사회라는 게 재벌들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쉽사리 결정이 안 났던 겁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조양호 반대 목소리를 설득했던 이상훈, 김경률 두 분은 진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두 분 늘 그러셨던 대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빙의 승부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두 분하고 전혀 안면이 없지만 조양호 이사 선임 반대를 열망했던 한 시민으로서 정말로 뜨거운 감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액주주로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 싸움을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건 지난주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방송을 한 다음에 참여연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위임장을 작성한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거예요. 오, 고맙다고 그래요?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일단 정치자분들 중에 대한항공 주주가 계셨다는 것도 너무 고맙고 이 박빙의 승부에서 방송을 듣고 힘을 보태주셨다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아, 예. 몇 주를 위임해 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표 차이로 갈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 대선 때 나 하나 투표 안 해도 대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못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내 한 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장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에 임해야 하는 거고요. 그 사실 위임장 작성을 제가 사이트 접속하셔서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라고 뻥을 쳤지만 해보면 그게 꽤 귀찮은 작업입니다. 위임장이라는 거 작성하는데 최소한 30분은 들죠. 그런데 주주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을 해주신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우선 27일 있었던 상황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기 때문에 저는 9시 시작된 주주총회가 11시 정도는 돼야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외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10시가 채 되기 전에 조양호 이사 선임안에 대한 부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조양호의 이사 선임 반대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1 이상의 반대표가 모였어야 했는데요. 이미 조양호 측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33.5%, 여기에 우호 지분을 더하면 약 40%로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 확정표는 우여곡절 끝에 반대가 결정됐지만 국민연금 11% 정도가 반대 확정표였고요. 여기에 주요 의결권 자문사 6곳 중에 4곳이 조양호 연임의 반대를 권고했고 대한항공 지분을 가진 외국 연기금들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투자공사, 캐나다 연금, 미국 플로리다 연금 등이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 입장에서 보면 조양호는 경영자도 아닌 겁니다. 쓰레기. 예, 센 양아치인 거죠. 당연히 뭐 반대 대열에 합류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 한 15% 정도 반대표가 집결한 것으로 봤습니다. 개표 결과 조양호 찬성이 64.09, 반대가 35.91입니다. 조양호가 이사가 되려면 66.7이 필요했는데 64.09를 받은 거죠. 딱 2.6%가 모자랐습니다. 예.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였던 거죠. 예, 그러네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감사드린 수많은 분들의 노력 중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이 승리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11% 넘게 들고 있던 국민연금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상훈, 김경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할수록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분들이 연대의 손길을 모아주지 않았다면 이 깻잎 한 장의 승리는 불가능했겠죠. 또 노동자분들이 갖고 있던 주식 모아서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역시 못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서 그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짝짝짝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예. 결정이 나자마자 각 신문이 속보를 띄웠는데 저희 홍민철 경제팀장이 텔레그램 방에 속보창을 캡처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빵 터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속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안 부결, 뭐 동아일보도 속보,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조선일보는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사내인사 재선임 좌절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결과가 좌절스러우면 제목에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나죠. 그러니까 우와 이럴 수가 연임이 좌절됐어 이겁니다. 저희 홍민철 팀장이 이걸 띄우면서 조선 좌절이래 크크크 하고 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정무 실장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썼습니다.
장사 일의 최대 위기를 맞은 조씨 일가의 어려움에 함께 좌절해주는 진짜 친구는 조선일보였던 겁니다. 대한항공이 TV조선의 주주예요, 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주주였던 건 알았는데 대한항공 진짜 친구였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는요. 사실은 네. 조현아 사건 났을 때 보도를 네. 소극적으로 했어요. 아, 예. 아, 주주로서 정말로 우정거린 두 분의 친구 그 우정을 예,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떡합니까? 예. 예, 이번 주총이 의미가 큰 건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를 좌절시킨 게요. 장하성 주중대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두 분은 실로 이 일에 많이 도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죠. 심지어 외국계 자본도 이 도전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진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냥 대신증권 창업주가 양재봉 명예회장이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죠. 그런데 1978년 2월 27일에 대신증권 주주총회장에서 양재봉 회장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황 사건이라고 유명한 주식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신증권 영업부장이었던 박황이라는 사람이 투자자들한테 돈만 맡기면 무지하게 불려드릴게요. 라고 사기를 치고 돈을 유치했다가 수십억을 날렸습니다. 그래요? 1978년 수십억이면 지금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예, 이걸 박황 씨가 다 날렸죠. 박황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돈을 날린 투자자들이 대신증권 주주총회장에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 개새끼 당장 나와 이랬던 거죠. 예. 양재봉 사장이 나왔는데 투자자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합니다. 성난 투자자들이 양재봉 사장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내 돈 물어줄 거야 말 거야 이랬다는 전설입니다. 양재봉 사장은 그때 갈기갈기 찢겨진 셔츠를 집에 갑오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해프닝을 제외하면 실제 주주총회장에서 총수를 몰아낸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한국 재벌들 지분이 쥐꼬리밖에 없는데도 이런 분쟁이 생기면 재벌들끼리 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백기사, 흑기사 다 등장합니다. 이래서 이게 안 깨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계 자본 도전도 아니었고 조씨 일가 지분율도 33%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장하성 대사나 김상조 위원장도 공직에 있어서 말은 못하시겠지만 속으로 진짜 감격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외국에도 가족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없지 않아요. 물론 그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가족 경영은 서양에서 매우 예외에 속합니다. 게다가 가족 경영을 하는 곳도 한국 재벌과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족 경영 기업 하면 떠오르는 곳이 포드 자동차거든요. 포드 자동차는 1903년 그 유명한 헨리 포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개발한 20세기 자본주의의 구원투수가 기업을 세운 곳이죠. 헨리 포드 이후에 포드 자동차는 전문 경영이 맡아서 경영을 하다가 2000년대에 헨리 포드의 4대 후손인 빌 포드가 다시 회장에 오릅니다. 이걸 보고 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가족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의 재벌 시스템과 아예 다릅니다. 일단 포드 가문은 포드 자동차의 지분을 40%나 가지고 있는 명확한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 문제는 4세가 회장이 된 이유가 주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당시에 포드 자동차가 타이어 리콜 사태 등으로 회사 경영이 박살이 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빌 포드를 구원투수가 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서양의 가족 기업들은 경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치열한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포드는 헨리 포드의 고손자가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이 자격을 스스로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저는 한국이 제발 좀 정상적인 자본주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세상을 꿈꾸지만 일단 자본주의라도 돼야 이걸 극복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에서 제발 혹은 이사회에서 검증을 받고 승인을 받으라고요. 이래야 정상적인 자본주의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주주총회는 연하만한 거수기회이고 재벌들은 지들끼리 연대해서 주총을 개뼈다귀로 여깁니다. 검증이 하나도 안 된 재벌 3사제들이 그냥 재벌집 자식들이라는 이유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됩니다. 예. 정치자 여러분들 혹시 신유열이라고 아십니까? 얘가 롯데 신동빈 회장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신유열은 우리가 신유열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실제로는 시게미츠 사토시가 정상적인 이름입니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예. 얘도 군대 안 가려고 지금 일본 국적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참. 그런데 이 시게미츠 사토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 여자랑 결혼했다는 사실밖에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얘가 롯데그룹 3대 승계자라는 겁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시게미츠 사토시가 세자예요? 아니, 조선시대 세자도 능력 보고 형제 중에 고르는데. 그렇죠. 얘는 그냥 신동빈 아들이라는 거 외에 아무 이유 없이 80주짜리 옆에 수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평화나무 회원분들,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신유열 얘가 좀 똑똑하기를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얘가 또라이면 대한민국 4대 기업 중 하나가 전체가 또라이가 돼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캐피탈리즘입니까? 또라이리즘이죠. 깡패리즘인 겁니다, 이거는요. 어느 나라 캐피탈리즘이 있다 있냐고요. 예. 저는 캐피탈리즘과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깡패리즘하고 논쟁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하자고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첫걸음은 주주총회를 복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왜 이 일이 감격적이냐면 조양호의 이사선임이 부결된 주주총회를 보고 마침내 한반도의 깡패리즘을 넘어선 정상적인 캐피탈리즘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예. 드려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야죠. 예. 조양호가 이사선임에 실패했는데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이 난동을 부리고 있던데.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 뭐 가능은 한데 예. 제가 조양호라면 절대 안 할 일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려야죠. 그런데도 이 또라이 새끼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은 거고요. 네. 근데 뭐 오늘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그냥 이 역사적인 쾌거를 마음껏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일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동안 또 고생 서로 많으셨습니다. 축하해 줘야 될 예, 일입니다. 자축합시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